35에서 6번입니다. 제시문 독해는 안 할 겁니다. 이 제시문은 우리가 기존에 평가원 고난도 언어 제시문 떠올려 보면 훨씬 읽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시문을 읽으실 때 뭐 괜찮지 않나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35번이 문제죠. 그렇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어머? 자, 잘못 눌렀어요? 자, 선택지 1번이 답인 건 이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1번이 답이다. 왜요? 여기 있는 과는 접속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부사격 조사라는 걸 미리 접해본 학생들만 저걸 풀 수 있었냐? 아니면 이 평가원에 뭐랄까 좀 차원이 높은 낚시냐? 혹은 너무 지엽적인 암기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어렵죠.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유형별 훈련을 했어야 한다. 세부사항을 암기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수업이나 강의로는 이걸 대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유형별 훈련이나 지엽 암기를 무한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출제될 수 있는 건 사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수능의 역사가 닿을 때까지 계속 출제해도 소재가 마르질 않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변수가 없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문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요. 일단 이게 부사격 조사인 걸 알아서 풀었다 하셨으면 훌륭합니다. 여기선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풀었을 거냐, 혹은 내가 그걸 알았지만 실수했다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얘기를 해야죠. 갑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장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거든요. 문장 성분이 뭐야? 이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기본기들이 여러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장의 기본 구성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문장의 기본 구성은요. 자, 이것은 의미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이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무엇이 자리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 어떠하다는 주어에 대한 서술이에요. 모든 문장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하다, 즉 주어에 대한 서술을 위해서 어떤 서술어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 서술어가 의미 성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서술어가 나머지 필수 성분들의 개수와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문장의 기본 구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이 무엇에 관한 서술인가, 즉 주술관계 확정을 해야 돼요. 제가 답을담 답풀면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문장은 주술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술관계 확정이 1번입니다. 이게 안긴 문장 분석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판단에서 문장 분석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과를 보고 도서관과 우리 집이 병렬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기초개념으로 돌아가서 깊이 있게 파보면 어떤 걸 생각한 거냐면 이 첫 번째 예문이 도서관과 우리 집에 관한 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문장이 두 개 있죠. 첫 번째 문장 제가 물어볼게요. 도서관에 관한 서술인가요? 우리 집에 관한 서술인가요? 아니면 도서관과 우리 집에 관한 서술인가요? 도서관에 관한 서술이죠. 도서관이 어떻다 이걸 서술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봐봐요. 우리 집에 관한 서술이에요? 도서관에 관한 서술이에요? 우리 집과 도서관에 관한 서술이에요. 우리 집에 관한 서술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도서관이 어떻다 이거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집이 어떻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두 개 문장이 우리 집 도서관이 병렬일 수가 없어요. 쟤네가 대등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서술을 하기 위해서 가깝다라는 서술어를 썼는데 이 가깝다가 주어 이외에 다른 성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집 과가 추가로 들어온 거지 과를 보고 얘네가 대등한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저 과가 접속조사나 부사격 조사냐를 보기 이전에
두 개의 문장이 서술하고 있는 그 주어가 다르고 이렇게 우리 집과 도서관 자리를 바꾸면 그냥 서로 다른 문장이 된다. 그래서 병렬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하고 1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이게 기초 개념을 통한 판단이죠. 그럼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빵과 물이 맛있다. 혹은 자, 물과 빵이 맛있다. 사실 이를 앞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어때요? 똑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빵에 대한 서술이에요? 물에 대한 서술이에요? 빵과 물에 대한 서술이에요. 빵과 물에 대한 서술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과는 접속조사고 빵하고 물이 병렬인 거예요. 지금 제시문에서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는 애들끼리를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등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1번 선택지를 봤을 때 이런 접근 발상 판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훈련 자체가 유형별 접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 분석하는 거네? 어미조사 따진다. 틀린 건 아닌데 시작 자체가 문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는 습관이 들어있어야지 유형이 바뀌고 물어보는 게 달라져도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저 같아도 봐봐요. 시험장에서 시간이 쫓기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과가 접속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저라고 이걸 다 항상 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만큼 문제를 많이 풀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막 날카롭게 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초 개념을 통해 접근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이것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아니죠. 선택지. 자, 2번. 제가 다볼담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연결 어미에 대해서 대등 연결이 있고 종속 연결이 있어요. 대등 연결은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종속 연결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읽어만 봐라 라고 하고 이 대등과 종속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등 연결은 그냥 나열, 대조, 선택 딱 이거 3개예요. 이 3개가 아닌 나머지 모든 의미 관계는 종속으로 처리를 한다. 여집합 관계로 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2번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이게 대등 연결이 아닌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있는 고는 이 나열, 대조, 선택이 아니고 어떤 계기나 원인처럼 읽히잖아요. 그렇죠? 고가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앞뒤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안 거죠. 그래서 저기 연결 어미는 대등이 아니지. 병렬이 아니지. 이렇게 갑니다. 3번은 제가 해명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4번은 어때요? 저 랑이 어미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엄매 짬밥 있으니까 조사인 걸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에 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알파가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 알파를 보고 저게 어미인가 아닌가 궁금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38번을 엄청 어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가봅시다. 만약에 저 알파가 어미라고 쳐봐요. 이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어는 아무거나 들이댔을 때 규칙 활용 말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먹다 있으면 먹이 어가 아니고 다가 어미잖아요. 이 알파가 어미라면 먹 알파 이런 게 돼야 돼요. 혹은 중간에 서너만 어휘를 붙인 먹엇 알파 이런 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랑을 넣으면 먹랑, 먹엇, 랑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어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럼 5번은 어때요? 중학생이었다, 대학생이었다, 생이었 여기가 공통이고 다 대신에 은하가 왔으니까 은하가 어미인 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제가 이 문장의 기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나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경우에는 물론 저희 기존의 수강생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듣는 경우에는 저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과 반론이 있을 텐데 제가 보다 상세한 후속 내용을 해설지에 적어서 공개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